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주간 쉬었으니까 이제 거진 한 20일 만에 이어서 이제 돈에 대한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좀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좀 한 20일 지나서 그래서 한 10여 분 동안 짧게 지지난 시간 2회하고 3회 배웠던 그 개념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고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잠깐 복습하자 그러면 이제 화폐라는 게 그 쌍방간 욕구의 일치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A는 구두를 원하는데 B가 가진 구두를 원하고 A는 감자만 가지고 있다. 그럼 B는 구두쟁이인데 난 감자가 필요 없어. 난 땔감이 필요해. 이러면 서로 교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욕구가 서로 이제 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화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욕구가 일치되더라도 구두하고 그런 감자하고 서로 어떻게 가격을 매길 것이냐의 문제가 또 남죠. 그러면 이제 또 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회계의 단위, 즉 가치 측정의 척도로서 또 회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으로 표시하면 뭐 이런 두유는 1,000원이다. 옥수수는 뭐 하나에 1,500원이다. 또 이런 핸드폰은 뭐 심지어 뭐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각자 가격이 있는데 물물 교환을 하면은 이 두유하고 뭐 핸드폰하고 이거는 그럼 1,000원이고 이거는 50만 원이면은 뭐 이게 그럼 500배냐 이렇게 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시작하면은 무려 100가지의 재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조합이라고 그러죠. 4,95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야 돼요. 각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리고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재화가 49만 9,5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화폐가 없다 그러면은 뭐 서로 쌍방간 욕구의 일치가 일어나더라도 그 비율만큼 정확하게 계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폐가 계산 단위의 역할을 또 해준다. 그 다음에 또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된다.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현금을 들고 있다든지 은행에 돈을 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1년 뒤에 지금 100만 원 있던 돈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나 지금 소비하는 거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가지고. 또 이자도 요즘 뭐 워낙 낮아졌지만 또 일정 조금 주죠. 예전엔 많이 줬었고.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가 역할도 한다. 또 하나는 이제 화폐가 가진 특징인데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폐 자체는 뭐 그 자체가 유동성이고 다만 반면에 이제 화폐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뭐 부동산이나 그림 같은 거는 금방 돈으로 바꾸려도 좀 바꾸기 힘들죠. 반면에 이제 화폐의 성격이 좀 강한 채권류나 예금이나 주식 같은 거는 금방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화폐 종류에는 이제 이거 좀 이제 그 기원이나 역사를 따지는 건데 조금 이따 살펴보실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품 화폐라 그래서 이제 영어로 물품 상품을 커머더티라 그러니까 그 물품이 화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 같은 거를 얘기를 들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금하고 상관없이 이제 법화라고 그러죠. 명령 화폐, 법으로 정해진 화폐.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는 없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통용되는 화폐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에는 이런 게 안 써 있는데 미국의 이 지폐는 모든 민간과 정부 채무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법화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화폐다라고 여기 써 있대요. 이렇게 요 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해요.
민간과 정부 채무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부 채무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부의 채권이죠. 정부의 채무는 어떤 게 있죠? 예, 제일 쉬운 거,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정부가 쓰잖아요. 사람을 쓰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이렇게 단순히 너무 돈 빌려주는 관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품 거래가 일어나거나 노동력을 쓰거나 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도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무원을 일시키고 월급을 줘야 되고, 또 군인을 국방 의무에 동원하고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정부도 물건을 살 수 있죠. 왜 뭐 조달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도 각종 물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뭐 군인들 밥 먹이려면은 식재료도 사야 되고, 또 뭐 군대가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겠네. 무기 같은 거 구입하면은 뭐 무기 업체한테 트럭도 사야 되고 뭐 총도 사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그 대금을 요 돈으로 준다. 근데 이제 물품 화폐인 경우에는 이 금으로 줄 수 있겠죠. 또는 금화, 또는 금과 연결된 화폐, 지폐. 예전에 1971년까지는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화는 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한 게 이제 닉슨 독트린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금 1온스, 그게 뭐 몇 그램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한 돈쯤 돼. 예? 28g입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금 28g을 35달러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미달러 35달러를 금 28g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달러를 세계 통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지. 그게 언제 깨지냐 하면은 1971년에 저 월남전 이런 거 하면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발행하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금을 생각해 보니까 달러 발행한 거를. 그래서 그때 이제 멈춰서 사실상 이 물품 화폐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법화 시대다.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이하드 3인가? 그 영화 보셨나요? 그 미국 뉴욕의 그 예전 쌍둥이 빌딩 지하랑 그 있어요. 연방준비회 빌딩 지하 두 군데 그 지하에 금이 보관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이하드 3 보면은 그 금괴 터는 그 터리범 영화 나오잖아요. 안 보셨나? 하여튼 그 금이 아직도 거기 잔뜩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미국 정부에다가 달러 주면서 금으로 바꿔주세요 해도 미국 정부는 안 바꿔줍니다. 그냥 시장에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되게 비싸죠, 금이 그때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돈은 그러면은 이 법화죠. 법화, 종이 지폐는 또는 예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현대 화폐 경제의 핵심인데, 요건 다시 한번 제가 조금 기억을 일으키기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한 뭐 억이라고 치죠. 100억이라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걸 자본금으로 넣으면서 건물을 자산으로 현물 출자해가지고 제일은행이라는 걸 설립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죠. 금융위원회에 설립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해도 좋겠다. 그래서 은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건물하고 설립은 했는데 실제 돈은 없잖아요. 돈을 꿔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꼬우냐? 중앙은행에 가서 꼬운다는 거죠. 한국은행에다가 저 100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현금 100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100억이 이제 부채로 잡히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은 그때 어떻게 하냐? 제일은행이라는 장진우가 제일은행을 설립했는데 저기다가 100억을 꿔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국은행원 중에 한 명이 결제를 올리면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 꿔줘라고 사인을 딱 하면은 꿔준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때는 뭐 조폐공사도 필요 없어요. 예, 물론 그 중에 뭐 그래 현금도 좀 필요할 테니까 5억 주면
지폐로 줘라 그러면 조폐공사 시켜가지고 이제 그 호송차로 해가지고 5억은 지폐로 날라주겠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해가지고. 근데 95억은 그냥 장부상으로 컴퓨터로 탁 엔터키 쳐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 줬어, 너 나한테 100억 갚을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한국은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양적 완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드렸지만, 실제 그 양적 완화를 막 실시하면서 그 당시 그 미국 연준 제도의 의장이었던 그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 가가지고 그 미국 의회 의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그 의회 의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가지고 그 많은 돈을 은행에 꿔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버냉키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컴퓨터 엔터키를 쳤어요 이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든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자연에서 뭘 채취해가지고 적어도 뭘 만들잖아요. 뭐 이런 물건도 뭐 다 뭔가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사람도 뭐 일을 하려면 뭘 먹어야 일을 하고, 또 뭐 생물도 새끼를 낳으려면 몸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뭔가 모태가 있어야만, 뭔가 재료가 있어야만 뭐가 생산된다고 생각해서, 화폐도 뭔가 저게 이제 경제와 연결된 실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뭔가 좀 이렇게 뭘 재료를 넣어주고 뭘 해줘야 돈이 생길 것 같은데, 화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게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냥 한국은행 총재가 사인하면 100억이든 심지어 뒤에 보시겠지만 연방준비제도 같이 수조 달러든 그냥 만들어진다. 단 부채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언젠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제1은행 영업을 해서 돈을 뭐 기업가들한테 또는 개인들한테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럼 빌려주는데 중요한 게, 가만히 보니까 빌려주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또 예금을 하잖아요. 어느 은행, 제2은행 가가지고. 그러면 그 제2은행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대출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한꺼번에 다 예금을 찾으러 오진 않잖아요. 그냥 은행에 두고 있죠. 나 그냥 물론 이제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뭐 5만 원짜리를 옛날에 언제 한번, 옛날에 아니고 한 1, 20년 전에 보니까 밭을 하나 사가지고 전라도 어디에다가 5만 원짜리를 막 수십억인가 한 100, 200억을 묻어놓은 그 기억나시죠? 그 빠칭코 같은 거 한 불법 도박한 돈이었죠. 그런 돈이야 뭐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챙겨놓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그 수많은 돈을, 아니면 뭐 적어도 집에다가 우리가 뭐 기천만 원도 보관 안 하잖아요. 그냥 은행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개 뭐 현금이 막 한 1,000만 원 이상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 그냥 은행에 놓잖아요. 그럼 은행은 한꺼번에 찾으러 안 오니까 또 대출해주고 또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 10% 정도는 갖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7%를 갖고 있으라 그래요. 한국은행이 은행 보고 그렇게 시켜요. 그거를 지급준비율이라 그래요. 법적 지급준비율. 그러면 10%만 남기고 90 대출해주고, 또 그 90을 받은 은행은 또 10%만 남기고 또 80일 대출해주고, 또 요게 제3은행 가서 또 80일 예금해주면은 또 요 8.1만 남기고 72.9 또 대출할 수 있고. 이게 은행이 하나라도 제가 상관없다 그랬죠. 그 은행 또 갈 테니까 옆에 은행 가나 그 은행 가나 이건 똑같은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 한국은행이 넣어준 100이라는 진짜 무에서 만들어준 예금이 대출이 90, 81, 72 짜짜짜짜짜 가다가 1000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산수로 계산하면. 그래서 이거를 예금 통화 승수라하고
1원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이 창출하는 화폐의 양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열심히 다들 악착같이 다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10%일 때는 10배, 5%일 때는 20배, 그죠? 5분의 0.05분의 1이니까 0.1분의 1은 10.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5%까지 낮추면 100 가지고 2천억의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결국 대출이다. 대출이 다 대출을 받아보셨다 그랬죠? 지금까지 사시면서 은행에서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자기 명의로? 다 받아보셨어요? 행복하신 분들이네. 대출을 잘 은행권에서 받지 못하는 그 자격에 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데 이용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어쨌든 대출 서류에 사인하고 딱 하면 뭐 줘요? 예금 통장 주죠. 물론 현금으로 찾아주세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현금이든 예금 통장이든 그게 돈이죠.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을 받아야 만들어져요. 처음부터 예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금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대출이 일어남으로써 예금이 생긴다. 이게 전 시간하고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태초에 예금이 먼저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대출이 있어야 예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빚을 상환해요. 어느 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국민들이 나 이제 빚이면 진절이 났어 이래가지고 어느 날 다 은행 가서 대출을 상환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죠. 그러면 다 대출 상환했는데 어떤 사람이 왜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처음에 꿔준 돈만 있겠죠. 그러면 그 은행도 아무도 안 빌려가는데 그 돈을 왜 갖고 있어요?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이 갚겠죠. 그럼 끝이에요.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출이 없으면 돈이 없어요. 대출 없는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꾸로 대출이 늘어나야 돈이 늘어나요. 반대로.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내 재산이 커지고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제 GDP, 국민 소득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GDP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GDP는 뭘로 표시돼요? 돈으로 표시되잖아요. 행복지수 이런 게 아니고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냐. GDP 성장률 작년보다 올해 2.1% 성장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소득이 2% 성장했다 그러면 500만 원이었는데 5, 2, 10 10만 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올해는 510만 원 버는 거죠. 뭐 월 소득이든 그게 뭐 연소득이든. 그러려면 2%만큼 돈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근데 그거는 누군가는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경제가 쪼그라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웬만하면 대출이 줄어들려는 쪽의 정책을 절대 안 세워요. 그건 완전히 뭐 시쳇말로 경제 쥐약인 거죠. 뭐 이렇게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빚내고 그러는데 저걸 못하게 해야지.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빚내가지고 막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부동산 뭐 영끌도 하고 뭐 자꾸 저러는데 왜 저걸 샥 못하게 하고 좀 건전하게 살게 해야지. 그런데 정부 관료들이 그거 잘 주저주저 하죠. 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90년대 IMF 전 뭐 2000년 초까지 좀 투자가 활성화되던 시절에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쪽이면 돈이 늘어났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쪽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대출이 어디서 늘어나냐면 개인 대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경제가 쪼그라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확 못하게 이렇게 하는 행동에 있어서 정부들과 굉장히 주저주저
하면서 이제 좀 뭐라 그러죠? 뒷북 정책을 한다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통화 지표는 뭐 이렇게 되고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이제 아까 그 지급 준비율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 이거 중국이 쓰는 정책이죠 주로.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더 많이 주면은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할 거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확 낮추면 은행들이 열심히 대출할 거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게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한 12에서 14, 8에서 9 정도에 이르던 미국의 아까 그 통화 승수가 대출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요. 이렇게 줄어드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막 돈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로 가는 거죠. 비전통적 정책이다. 한국도 통화 승수가 무려 25나 됐어요. 미국의 2배가 넘었어요. 미국이 8, 9인데 우리는 돈 100% 주면은 2,500까지 늘어나는. 그러다가 한국도 많이 줄어서 15까지 빠졌다.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 열심히 대출을 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는 과거에는 이 국채, 공채, 금융채 같은 장기 채권 시장에 이렇게 정부는 공급해주고 은행, 뭐 연기금 이런 데서만 국채를 샀는데, 이 금리를 확 낮추고 이게 이제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구조 릴리프 투수, 구원 투수로 들어와 가지고 장기 채권을 막 사대요. 장기 채권 같은 안전한 채권은 이런 채권은 다 안전한 채권이죠. 부도날 이유가 없는 이런 채권은 우리가 살 테니까 여기 있는 이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기금은행 이런 데는 좀 위험한 걸 해라. 기업 대출을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해라. 이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돈이 늘어나서 일자리도 늘리고 생산성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질적 완화라고 그러는 거죠. 하도 안 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2013년에는 질적 완화라 그래서 양적 완화에 뭐 대칭되는 말로 회사채, 기업보험 막 심지어 주식까지 샀다. 민간은행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일도 벌어졌었는데 이건 일본에서 그랬던 거고, 아직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까지는 안 갔다. 요게 이제 지난 시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엄청난 부채를 지고 또 부채를 지고 채권을 이만큼 갖고 있고 이렇게 늘었다. 6조 달러. 그 다음에 이렇게도 안 하니까 지금 이제 새로 대통령 된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업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정부가 이제 빚을 내서 직접 국민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실업수당이 원래 미국에서 뭐 주당 300달러인가? 한 30몇만 원 주는데 정부가 뭐 좀 더 한 300불씩 더 준다며요. 지금 직접 주는 거예요. 개인들 통장에다가 실업지원금도 주고 특별 재난, 우리도 작년에 왜 한 20만 원씩 줬나요? 예, 저도 4명 가족이라서 100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런 재정 정책까지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제 재정 정책하고 중앙은행이 쓰는 양적 완화하고 하는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두 가지를 이제 대별하는데, 결정적 차이는 제가 뭐라 그랬죠? 통화 정책은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수해야 돼요, 언젠간. 그게 채권 형태든 대출 형태든 은행하고 맺고, 은행이 또 은행 가서 그냥 돈 줘요? 꿔주죠, 항상. 근데 재정 정책은 어때요? 정부가 이거 줄 때 너 갚아라 해요? 안 하죠. 그냥 써라 해요. 또 요즘 뭐 바이든 행정부가 또 뭐 엄청난 돈을, 지금 금액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에너지 인프라 이런 데다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냥 돈 쓰는 거지 되돌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되돌려 받는 거 아니에요. 통화 정책은 꿔준 거니까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에 있는 공화당은 이거 하지 말고 꿔주는 것만 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세금을 더 올려서 이제 걷어들여야 되죠. 그냥 쓰니까. 그럼 세금을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잘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은 하여튼 정부가 돈을 쓰는 건데, 재정 정책은 그야말로 쓰는 거고 통화 정책은 꿔주는 거다. 그다 보니까 꿔주는 거다 보니까 그 능력이 있고 기존에 담보가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우월하죠. 은행에서 싸게 빌려서 내가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 대출도 주식도 투자할 수 있어서 자산을 막 늘려갈 수 있는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뭐 중간층 이하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잖아요. 빌려도 2, 3%에 빌릴 수 있나요? 막 6, 7% 줘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똑같이 안 대해주잖아요. 그럼 빌릴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코로나 이후에 뭐 K자 회복이라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부동산 값이나 주식 값이 올라가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도 그동안에 이제 통화 정책 위주로 써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도저히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안 되겠으니까 재정 정책을 써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셔도 상당히 이제 그 경제신문 보시는데 기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